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어요. 그것도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을 하고 초반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서 뭐 비교적 잘 버텨나가는,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그 28.52포인트가 오른 3246.47포인트로 끝났고 0.89%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034.64포인트, 그래서 0.55%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매수는 했지만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어요. 한 340억이 조금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제 기관들이 오늘 좀 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특히 뭐 후반 가면서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오전장에서는 연기금이 거의 금융투자와 비슷한 규모로 산 그런 모습도 오늘 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하락 때 샀던 그 일부 종목들을 갖다가 오늘 그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매도를 좀 하는, 그래서 매도가 2,200억이 좀 넘는 2,3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또 반대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팔고 개인은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관은 850억 넘게 팔고, 외국인은 850억 넘게 팔고, 기관도 한 435억 팔고 그랬는데 개인만 1,400억이 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지난 주말에 또 개인이 좀 팔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짚어보면,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7만전자라고 얘기되는, 이게 굉장히 그 삼성전자로는 치욕적인데요. 8만 원을 못 지켰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한 300원 올랐는데 그래도 8만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7만 전자라는 오명을 번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근데 뭐 어쨌든 간, 플러스 났다는 거, 뭐, 그거는, 근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거나, 지난 주말에, 그, 독자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다 뭐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이어지는 두 개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IPO가 있죠. 중간에 이제 클래프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슈퍼 IPO 주간이라고까지 이제 이름 불려지는 이런 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발표될 공시 발표가 임박한 그 카카오 커머스하고의 그 합병 얘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인가 발표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이 그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한직 택배와 업무 협약을 카카오 커머스가 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택배 시장에 진출하겠다. 근데 뭐 택배 시장에 진출하는 게 다른 택배는 사실 뭐 그 우리나라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시차가 많이 안 나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카카오 커머스 입장에서는 신선식품 까지도 공산품 말고 이것도 이제 노려보겠다 하는 포석으로 시장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마이너스가 된 카카오를 플러스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0원 오른 종가로 끝났는데, 이 2시 좀 넘어서 대규모 매수에 들어온 거에는 여기에는 어김없이 JP모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놀자 관련해서 이건 뭐 그랬다더라 아니다더란 말이 뭐 이제 주말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1조 원,
그래서 야놀제의 10%, 지분 10%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거기에 또, 뒤따라서, 미국 시장에 상장할 거로 예측된다. 이런 이제 기사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늘 관련된 것들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변이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이런 이제 재택, 그 다음에 이제 언택 이거 강화에 따라서 이제 골판지,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택배에서 골판지 관련 제조회사들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많이 얘기했던 이제 포스코가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2%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금융 사이드도 여러분 이 금융 사이드 잘 보시면요, 아주 소리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연초부터 보면 소리 없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국채 10년 국채가 계속 금리가 떨어지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1.3을 회복했다. 1.356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또 이제 금융 쪽 사이드가 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관련인데 EU에서 그 이제 EU 영역 내에 수입되는 그런 수입 품목 중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그 탄소 배출에 관련되는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관련주.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탄소 관련 이래서 뭐 에코바이오, 이건산업, 뭐 KC 코트렐, 뭐 한솔 홈테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또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주가가 버티지는 좀 못하고 플러스 500원으로 끝났지만, 방대본에서 그 레케로나 있잖아요. 그 코로나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 관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런 뭐 발표를 하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거리두기 제한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델타 바이러스 막 이렇게 하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호텔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그 리오프닝 관련되는 거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실제로도 그렇고 델타 변이종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초기 때보다는 빨리 진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뭐 그 2번 접종이 끝난 사람들은 변이종에도 상당히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보호가 된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게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무조건 막아두는 걸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럽 축구하는 거 보셨죠? 영국하고 이태리. 뭐 죽음보다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뭐 그래서 다 죽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이런 리오프닝 쪽도 우리가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안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처음 열린 월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하루하루 막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반복되고, 또 섹터별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건 맞아요.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에 너무 바짝 다가가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어지러움증이 생길 정도로. 근데 이거를 쭉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시장이 신경 쓸 게 없어진 시장이에요.
아니 신경 쓸 게 없다니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데 왜 신경 쓸 게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시장에 관해서 막 노심초사하고 이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시장에서 걱정하는 최대의 걱정거리가 뭐였어요? 연준이 혹시라도 유동성 축소 내지는 뭐 유동성 축소에 관한 뭐 스케줄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든지 아무튼 한테 그거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시장의 최대의 걱정거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아주 시장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그 10년 국채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막 1.7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뭘요?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연준이 그랬어요. 아,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럼 연준이 델타 변이가 나올 줄 알고 그랬는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곧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2% 가까이 그 범위 내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아, 저거 립 서비스다. 예, 립 서비스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는 1.3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또 2년짜리나 뭐 이런 단기채는 오르고 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경기 상승이 일찍 피크 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상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연준이 뭐 여기다 대고 유동성을 줄이자는 이런 얘기 하기도 되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상황이. 예. 그런데 뭐 더군다나 무슨 금리 올리는 문제 얘기,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는 점점 더 하기가 어렵게 지금 생겨먹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일, 15일 연이어서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하원, 상원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판단건데 뭐 유동성 축소에 관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며칠 한 보름 사이에 상황이 긴박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시장이 신경 쓸 게 없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의 최대의 걱정거리가 아니 혹시라도 돈을 줄이면 어떡하지? 유동성을 줄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거는 일단 한숨 쉬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거리가 없어진 시장이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무엇이 이 시장을 상승으로 강력히 끌고 가겠느냐 하는 게 그것도 동시에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은 걱정거리가 부각되면서 아 마치 유동성 축소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막 튀어나갈 것 같은 용수철에 눌렸던 것처럼 튀어나갈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무슨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튀어오르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졌어요. 시장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다. 그래서 이제 애써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도 이제 막 간헐적으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랬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적을 애써서 끌어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충분한데 이거를 시장을 굉장히 강한 힘으로 추가적인 상승으로 끌고 가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게 힘에 부치다.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는 지금 시장을 그렇게 세게 밀 수가 없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저도 알고 시장도 다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뭔가 시장을 강력하게 밀어올릴 모멘텀도 없어지고 동시에 딱 없어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때 어떻게 되죠? 극도의 눈치 보기가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극도의 눈치 보기.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다가 작년같이 시장이 어떤 외부적 충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하락했다면 그게 다시 복원되는 복원 능력에 더하기 뭐 이렇게 유동성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최고 수준 근처에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지수상으로는 뭐 최고점은 뭐 최고점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약간 주가가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대에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거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실적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는 이 시장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이 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하나 우리가 얻은 거예요. 시장에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상승으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기 역시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상승도 할 수가 없고 하락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뭐 이것도 일종의 박스권이죠. 그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먼저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순환 상승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쪽이 가고 또 그 다음에 쉬었던 애가 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세게 오르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런 시장을 놓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냈는데 답을 줬어, 답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식만 네가 세워라.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게 주역이 되고 하는 거는 이미 답을 줬어요. 시장이 그동안에. 그동안에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해서 하방경직성, 제한적 상승 이거를 넘나들면서 이미 시장이 우리한테 뭐요? 답을 줬어요. 답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뭘 살까요? 하는 질문은 되게 웃긴다. 뭘 사는지는 이미 다 나왔다. 근데 그 종목을 그 사야 되는 대상을 언제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식만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식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답을 다 주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미적분 뭐 이렇게 하는데 답 준다고 그거 다 식 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려운 거를 조금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오르는 날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 사면 된다. 그래서 종목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그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 뭘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파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르면 부분적으로 얼마큼 내가 입절을 해서 이익을 챙길 건가. 근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해 주시는데 아니 난 도대체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익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에 포트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포트가 엉성해요.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쉬었다가 또 딴 게 갈 때 쉬었다가 쉰다는 말은 조금 빠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서 포트를 리밸런싱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 그 다음에 뭐 부분 익절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 안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단
여기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일정 비율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만 하시면 안 어려워요. 뭐 이거를 그래서 다른 계좌를 옆에 터서 그 계좌로 현금을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담배 끊는 거 저도 이제 뭐 지점장 시절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하루에 한 3각씩.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니까 장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뭐 지금은 안 핀 지가 뭐 한 20,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그래서 전 지점장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담배 끊는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끊어요. 근데 뭐 뭘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끊는 사람은 그냥 못 끊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현금을 남겨놓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이거 못 하시면 그냥 못 하시는데 그냥 계좌에 현금 남겨놓고 그냥 안 사시면 돼요. 내 총액에서 예를 들어 나 30% 현금 가지고 있겠다. 30%딱 계산해서 그 근방에 오면 그냥 안 사시면 돼요. 그런데 더 사고 싶다. 그럼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부분 익절해서 그 돈 갖고 떨어질 때 어떤 거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걸 지키셔야 돼요. 지난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가끔 이렇게 막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시장이 할 때 돈이 없으면 진짜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뭐 못 사서 못 먹고 이런 시장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날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답지에 있는 종목을 떨어지는 날 사고 오르면 부분 익절 이거 귀찮으면 그냥 포트 리밸런싱 모자라는 부분 떨어지는 날마다 채워넣기. 반드시 현금은 인도 보유할 것.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 아무에도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댓글 다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댓글에 답을 안 달아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장돼 있는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이고 뭐 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뭐 기업의 무슨 히스토리를 알아야 제가 조언을 드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조언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선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꽂아놓고 사과 열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그 손절을 잘해야 된다. 뭐 누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자기가 좀 샀는데 사는 것보다 밀리니까 탁 잘라라 그런 의미도 있자면 잘못 산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잘못 사고 이 종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건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팡이에서 사과가 안 열립니다. 사과나무를 말려서 만든 지팡이라도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렇게 출렁일 때 그런 이제 토틀 리밸런싱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기다리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편하게 시장을 보시는 연습.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보면 우리가 시장한테 멘탈은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어떨까. 이번 주도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짚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